시민들의 형택시 인터뷰. 오늘은 황대호님, 청년 대학생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익산, 전북, 그리고 타 지역의 정치인들까지 거리낌 없이 소통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과 함께 대학생 청년으로서 느끼는 요즘의 생각들, 그리고 또 정치에 대한 생각,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현재 대학교 4학년 황대호님인데요. 황대호님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익산에 살고 있는 27살 황대호입니다. 지금 어떤 전공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학과 쪽에 있어요. 아무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위에서 한번 가보라고, 꾸준히 목사님이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라고. 네. 요즘 좀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나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대학을 마치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함으로써 정말 사회인을 텐데요. 물론 대학도 조그마한 사회라고 봐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이제 진짜 사회인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제 대학을 마치고 나서 대학의 관문을 마치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조금씩 그 단기 알바로서 여기저기 좀 이렇게 일 도와드리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게 돼요. 청년들이 특히 여기 익산을 많이 떠나는 청년들이 익산에 정을 안 두고 그냥 타지에서 일하고, 그냥 여기 익산에만 그냥 등록만 시켜놓고 타지에서 왜 일하는, 저는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 그게 시켜서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이 원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론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냥 진짜 본인이 정말 흥미 갖고 적성에 맞는 그런 어떤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익산을 떠나는 거 아닌 건가. 그냥 돈이 급급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취업처, 그런 이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닌 건가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그 청년들, 대학생들의 익산에서 일상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닐 때 주말에 어떻게 만나고, 또 이렇게 방학을 하면 청년들이 좀 일상이 요즘 어떤지 궁금해요. 그냥 거의 그런 것 같아. 그냥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그냥 자기 이제 친구들하고, 저가 친구들하고 그냥 만나서 술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반대로 대학 안 다니고 그냥 일하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사업을 거의 같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해도 그 중에서 이미 결혼을 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일을 같이 돕더라고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을 같이 하든지. 그러니까 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떠났거나, 아니면 익산에서 혹시 일을 하는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이 어떤 이미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계시면 그 일을 많이 따라서 하는 경우가 이제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좀 그 청년 일자리 전문가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떠냐면, 저는 이제까지 저도 조금 그러니까 조금은 부족하게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청년들은 서울로 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청년들은 익산을 떠나서 뭔가 문화적인 혜택, 일자리 혜택,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열려있는 서울로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청년 일자리 어떤 그 지역 대학에서 그런 관련한 뭔가 교육을 하는 전문가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익산의 청년들이 사실 일자리만 있다면, 적당한 일자리만 있다면 익산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익산에 그런 일자리가 적절하게 없다 보니까 정말 할 수 없이 서울이나 다른 데로 가는 거다. 무조건 청년이라고 해서 타지로 떠나고 싶어 하거나 그러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청년들은 서울, 문화적 혜택도 많고, 뭔가 물론 이제 일자리도 많고, 그래서 우리 익산 같은 좀 이런 작은 중소도시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서울, 경기 더 큰 도시로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좀 생각하는 그런 어찌 보면 오해이거나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아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맞는 말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나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뭐 그분에게 그런 말을 좀 물어봤어요. 나중에 시우 되시면 우리 익산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라고 그러니까 문화 관광 그러니까 설명하시더라고요. 전주는 발전이 잘 되는 이유가 있다. 한옥마을 그런 게 있다. 근데 먹거리가 잘 되어 있다. 근데 익산은 지금 그런 게 없다. 그 말씀하시면서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에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단지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런 뭐 여러 가지 경기장이라든지 그런 게 잘 됐기 때문에 사업들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뭐 익산이 차곡차곡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잘 된다면은 청년들이 서서히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 유치도 조금 이제 그 진짜 한 곳에다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데에다가 차곡차곡 기업을 만들어낸다 생각해요. 어떤 기업 유치나 청년의 일자리 만들기 이게 거의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시대적 과제이긴 합니다. 예, 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고민들 더 해보기로 하고요. 저도 이제 우리 대호 씨를 처음 알게 된 게 저 시의원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죠. 네, 2018년도에. 예, 그런 거에서 어머 의원님 뭐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물어오셔서 네네. 저는 이제 젊은 청년이 뭔가 정치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반가웠고 그래서 이제 쭉 대화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도 여러 통화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우리 대훈 씨가 저 같은 시의원뿐만 아니라 뭐 도의원, 그다음에 시장, 군수, 뭐 도지사, 교육감, 또 타 지역의 국회의원, 뭐 거의 제가 보기엔 정치 핵 인싸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 중에 이렇게 폭넓게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 다양한 정치인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범위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주로 일단 먼저 묻고 싶은 건 주로 어떤 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나 통화를 해요? 요즘은 거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내년 지방선거 나오시 출마 예정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소통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하고 했던 거는 처음에는 이제 아시는 분은 건너서 알게 되고 또 아는 분 건너서 알게 되고 이렇게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또 이렇게 알게 되고 맺게 됐는데요. 그때는 뭐 이렇게 아는 정도였죠. 나중에는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거는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 지역만 게 아니라 여기도 어떤 문제가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연결된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점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많은 분들하고 연락 못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정치인분들하고 이제 주로 전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거나 어디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정치인들하고 그렇게 소통을 한다는 게 사실 또 일반 청년들한테 쉬운 일은 아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정치인들의 번호는 어떻게 알게 되며 어떤 계기로 네. 그렇게 정치인들하고 다양하게 연락을 나누는 그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거나 내 공부를 하거나 이럴 시간을 정치인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는 시간에 할애하는 거거든요. 네네. 어떤 계기로 그렇게 정치인들하고 소통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교회 그때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정치인들하고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다가 이제 알게 됐고요. 또 매년 5월 달마다 하는 행사, 중앙채권을 하는 어린이 행사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뭐 같이 이제 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알게 됐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연락처라든지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아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 연락처가 혹시 뭐냐. 너네 명함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요. 고등학생 때부터 조금 이렇게
봤지만 그때는 그냥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안 그랬고요. 아마 2018년도에 그때 우리 이명태 대표님 만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알게 관심이 좀 더 많이 커졌어요. 그쵸. 네. 그러면 그런 관심이 커졌으면은 그러니까, 주로 뭐 그러니까, TV에서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가끔 제 전화하실 때 보면 주제가 다양해. 막 어떨 때는 좀 뭐 정치 선거 문제, 어떨 때는 무슨 정책, 어떨 때는 청년 문제, 막 그 주제가 폭넓단 말이에요. 네네. 어떤 주제로 정치인분들하고 주로 많이 나누나요? 이제는 AI 시대잖아요. 그런 이제 AI 그런 로봇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용해서 거의 청년 문제로 많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다. 저도 이제 때로는 대호 씨가 이렇게 뭔가를 물어왔을 때 대답을 제가 아는 한도에 충실히 또 하고 네. 또 의견을 나누고 하긴 하는데 저 말고 이제 다양한 정치인들하고 네. 지금까지 2018년부터니까 거의 지금까지 한 7, 8년 동안 네. 다양한 정치인들하고 상당히 수많은 소통을 해온 것 같아요. 네네. 정치인들하고 소통을 해오면서 단적으로 좀 느낀 거 가장 크게 정치인들하고 소통을 해보니 정치인들은 어떻더라. 첫 번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하고 대화했을 때는 참 답답하다. 왜냐면 이게 나이 차이가 있고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때로 답답하다.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 바라는 점 말했을 때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때로는 그거를 본인이 그 정치인이 그분이 그 소화하기 어려우신 건지 그냥 되게 그 뭐랄까나 그냥 대답만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면서 청년으로서 정치인들, 정치에 가장 바라는 점이 그럼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전부터 느꼈는데 이게 여야 간에 국회를 보면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이게 여야 간의 그 경쟁 구도가 좀 치열한 것 같다. 그 전부터 알았는데 작년 겨울부터 이거 뭔 표결하자면은 표결 뭐 안건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국회의장이 지시봉 들고 선언을 해서 표결을 의사봉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 말해야지? 그냥 한쪽은 그냥 투표를 안 하고 표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시간에 물론 이제 투표 하나마나 한 당이 그냥 뭐 다 해도 어차피 뭐 어차피 이긴다고 보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거는 진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금 뭐 최근에도 뭐 청문회 열고 또 뭐 국무총리 또 장관 후보자들 이렇게 지금 검증하는 시간 또 지금 뭐 여야간에 계속 안 되고 뭐 지금 상임위원장 또 보궐선거에서 이제 익산의 두 국회의원께서 나라에 상임위원장 하셨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차피 상임위원장은 뭐 누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지언정 당당하게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부끄러움 없이 나가서 표결해야 되는 거 아닌 건가?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청년들이 뭔가를 가감없이 이야기할 때 또 그 얘기에 대해서 뭐 때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 뭐 들어주시고 또 나누고 또 의견을 또 주시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라는 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전에 이제 문제 위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치가 그런 지금 현재 국회의 정치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그런 정치가 좀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바람이나 생각. 이춘석 의원께서 법사위원장 딱 되셔서 국회 강단에 올라가셔서 인사를 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여야가는 그 전쟁터다.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냥 서로 간의 양극화 대립으로 인해 다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익산을 놓고 왔을 때 진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렇게 이 익산에 예산을 더 청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일자리 문제
익산 인구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논의를 한다든지 그러한 이제 익산의 시민들, 익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걸로 인해 그런 이제 경쟁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국회에서 그런 걸만 싸운다면 모를까 익산에서 그런 걸로 인해 싸운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익산에서 바라는 점을 또 좀 더 말하자면요 익산이 또 문제점을 제가 말하자면은 이거는 우리 지방의원님들이 죄송합니다 특히 익산 시의회 분들 네. 예? 예? 익산의 문제점은 저도 몰랐는데 이제는 저도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졌어요. 저도 그 전부터 알았는데 이게 그 도에는 안 그런데 익산 시의회는 좀 그게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떤 부분이 시의원이라는 그게 그 직책이 직업화가 돼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시민분들께서는 아 누구누구 의원 이제 그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도 안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 생각은 익산이 좀 바뀌려면은 이제 시의원 너 몇 선 정도 하면은 내려놔야 된다. 특히 이제 시의회도 상임위 또는 이제 의장단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그 뭐랄까나 후배들 또는 이제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이제 그만 나오고 다른 방향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막 5선, 6선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뭐 지금 심지어는 의장했던 분들도 시의원 또 나온다 하니까. 네, 아, 그래요. 저는 아니, 처음에 나만 그 생각 안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익산에 많은 분들이 제가 있지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야 근데 누구누구 의원은 일도 안 하는데 야 누구누구 의원은 의장까지 했는데 그냥 더 나아봤자 더 할 게 있나? 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께서는 그런 말 하세요. 아니 뭐 우리 동네는 상가 임대가 한 건 낼 때면 임대가 한 건 낼 때면 또 임대고 이거는 누구 책임이냐? 이거는 이 지역구 담당하는 시의원 잘못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만 낸다라고 막 뭐라 하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아, 어떤 지역구를 가보니까 아시는 분을 만나보니까 자기네 지역구 시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알아도 그냥 뭐 시의원으로서 정말 생각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 예. 아니, 상당히 좀 뭐라 그래, 아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냉철한 어찌 보면 또 평가네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 정치에 바라는 점은 정리해 보자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익을 위해 싸우지 말고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 싸워라. 이제 그 얘기하고 지방선거,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예, 너무 물론 뭐 오래 한 것이 잘못은 아니죠. 법이 3선도, 4선도, 5선도, 6선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신 이야기는 뭐 거의 한 4선, 5선이면 20년, 20년 넘게 우리 익산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하는 일도 많이 없다는 평가가 있다. 근데 뭐 저도 좀 하나 좀 적극적으로 좀 공감하는 건 예를 들면 군산시의회나 익산시의회는 시의원을 하면서 시의장을 하면, 예, 시의장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시의원을 안 하는 것이 나름대로 하나의 그 내부의 어떤 약간 관례 관례가 되어 있어요. 군산뿐만 아니라 전주도 그래요. 전주 그러니까 시의회도요. 전주나 군산은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시의회 의장을 하거나 또는 뭐 상임위 또는 부의장이라도 맡으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광역의원, 도의원으로 도전하거나 시장으로 예, 아니면은 하여튼 다른 좀 진로를 택하거나 그래서 좀 후배 정치인들이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문화가 돼 있고 내가 쉽게 말하면 시의장이라든가 이런 내가 그런 권한 있는 자리에 갈 때는 그렇죠. 내가 여기까지 하고 뭔가 충분히 그 권한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그 다음 다른 도전을 하겠다. 이제 되게 이렇게 관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익산 아쉽게도 시의장을 하신 분들이
계속 또 이어서 이제 시의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익산은. 근데 예를 들면 국회도 국회의장을 하고 나시면 이제 국회의원을 더 이상 안 하는. 그쵸. 예, 이제 이렇게 좀 관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대호 씨가 그 얘기를 해주신 것은 상당히 저도 지방의원을 이제 뭐 8년 동안 해봤었지만 상당히 공감하고 저는 네네. 공감합니다. 저는 시의장 하신 분은 예, 시의원 더 이상 하지 않는 그쵸. 것이 예를 예, 들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의장을 합니다. 했는데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제 내가 의원으로 하다 보니 의장할 때는 자기 지역구를 많이 신경 못 쓴다 하더라고요. 금기 기간에 2년 동안은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시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다. 그래서 4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봤어요. 네. 그래요. 아마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그 출마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기도 하고 또 물론 뭐 그 시의장을 하셨던 분들이 또 다시 시의원을 더 하시는 것이 예, 뭐 그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일이고 그게 반드시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 평가가 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야기하신 것처럼 충분히 우리 지역사회도 좀 그런 것들이 문화가 정착이 되고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더 좋을 수 있겠다. 저도 이제 거기에 공감하고 그렇죠. 좀 그런 지적을 그리고-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의회의 문제점은 또 이거라 봐요.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나누잖아요. 의장단을 뽑을 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관례도 이제 깨야 된다. 어떤 관례를 이야기하시나요? 전반기는 뭐 익사을, 갑, 뭐 후반기는 익산 갑 이렇게 뭐 의장을 누가 가져가냐. 이거 먼저 누가 순서를 누가 먼저 잡냐 이런 거는 깨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 제가 네네. 실질적으로 김충영 시의원님 제 그런 얘기했어요. 의원님. 근데 그분도 사선 의원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분 정도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라도 대례는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됐어요. 왜냐? 다른 데는 뭐 자기 지역구에서는 평이 되게 좋으신데 왜 저분이 시의회에서는 아무것도 왜 못하고 계신 건지 때로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들거든요. 예, 이제 뭐 물론 이제 개인 의원님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 정확하게 이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추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익산 시의회 시의장, 뭐 부의장, 그리고 이제 기획행정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뭐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또 예산결산위원장 이런 그 일종의 보직을 갖는 그런 그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런데 2014년까지는 시의장에 누구나 출마를 자유스럽게 했고 시의원 25명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뽑았어요.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 됐던 2014년도부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경쟁이 치열하고 또 경쟁의 과정에 뭐 서로 돈봉투가 오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비판이 많다 보니까 너무 가열된 이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키자 하면서 전반기 2년은 익산 갑 지역에서 나름대로 내부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서 1등한 사람이 시의장을 하고 또 후반기 2년은 익산 을 지역에서 민주당에서 투표해가지고 1등한 사람이 시의장을 하고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됐는데 한편으로 보면 조금 이상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모든 시의원이 무소속부터 뭐 민주당까지 모든 사람이 시의장에 출마하고 25명이 투표를 해서 1등 받은 사람이 시의장을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이제 우리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이제 거대 정당으로서 존재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방의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다음에 나는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겠다라든가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도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약속을 못 지킨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뭐 차후에 자신이 한 이야기들을 잘 지키는가 여부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러저런 이야기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길어지긴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익산에 사는 청년으로서 완전 익산 고향이고 익산 토박이잖아요. 그렇죠. 익산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좀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내가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익산 정말 이것만큼은 꼭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다면 한두 가지만 이야기 한번 듣고 싶은데요. 익산에
이제 그런 지금 국가식 클러스터 있잖아요. 식품을 좀 더 늘리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익산이 조금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국가식 클러스터 쪽에서 저도 한번 좀 예전에 한번 잠깐 일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바이오 산업을 좀 더 중심으로 하면은 익산의 어떠한 이제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되고 좀 익산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익산 일자리 기업 유치 부분이 약간 이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그쪽으로 한번 좀 방향을 틀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익산이 좀 어려운 이 익산이 조금 다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로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연장선이라고 봐야겠지만 이제 이 일자리 부분을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을 같이 된 그런 이제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면 어떨까. 토론장에 대해서 상관없고 또는 이제 같이 이제 어떤 이제 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럼 이제 청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번 좀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게 일자리,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신 건 식품 바이오. 실제로 익산은 그렇게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약해요. 식품 바이오 산업을, 그러니까 뭐 농생명 이런 산업을 더 앞으로도 좀 중심에 두고 많이 이것을 발전시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좀 충분히 듣고 반영되는 어떤 그런 공론장이 좀 더 이렇게 좀 활발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익산에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약간 그 뭐랄까나 너무 제한적이어서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바이오 산업 관련된 것도 있지만 연장선으로 봤을 때 이건 약간 홀로그램 사업 아세요? 홀로그램 사업. 예, 잘 알고 홀로그램 있죠. 프로그램 그런 거를 추진해보면 어떨까. 네. 홀로그램 산업은 또 이제 그와는 조금 다른 이제 4차 산업이긴 한데, AI 시대. 예, 이제 그건 이제 그런 또 거를 다른 좀 얘기죠. 늘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바이오, 그러니까 농생명, 일단 지금 현재 익산이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그 일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네. 홀로그램이라든가 AI 이런 어떤 4차 산업을 익산이 더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공론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요. 하여튼 청년으로서 그냥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게 좀 궁금해지네요. 이제 대학 4학년 이제 내년이면 졸업할 텐데 네네. 앞으로의 대호 씨의 계획. 아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진짜 정치핵 인사인데 뭐 정치핵 인사로서 어떤 그런 관련한 일들에 집중해서 뭔가를 할 건지, 아니면 전공을 살려서 목회자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뭐 대학생 이제 졸업하고 나면 나름대로 가진 또 다른 어떤 개인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일단 뭐 어떤 좀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우선은 저는 지금은 우선은 뭐 대학 졸업해서 우선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좀 하고 그건 싶어요? 아직 딱 확실히 어떠한 부분은 확실히 딱 정해지진 않았어요. 우선은 어쨌든 간에 다양한 일을 더 해보면서 내가 정말 보람을 느끼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좀 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봅니다. 제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했고요. 지난주에는 뭐 식품회사? 상차 일을 했고요. 또 상차라고 하면 물건을 차에 실는 일? 그렇죠. 그런 일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합니다. 또 내일 같은 경우는 밀가루 푸대 분쇄하는 일을 또 하는데요.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단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은 이 중에서는 내가 과연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흥미를 느끼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내가 맞는지, 나랑 저게 맞는지 아닌지 그거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금 내가 이런 일에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일이 아직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오늘
그동안 이게 대호 씨하고 만나면서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눈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네네. 진짜 청년 항대호 님이 생각하는 익산이라든가 정치, 그리고 또 바라는 점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질문 하나 더 있던 거 아니에요? 내년 지방선거. 아까 이제 이야기 하셔서 그랬는데, 뭐 그 얘기를 더 해보죠. 아까 하셔서 그냥 제가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죠. 내년에 이제 2026년 지방선거가 있어요. 네네. 이 지방선거를 이렇게 이제 좀 보면서 전북 정치에 바라는 점, 생각이. 전라북도가 굉장히 지금 큰 숙제라고 좀 봐요. 내년에 지금 우리 익산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치열할 거 생각해요. 물론 내년 지방선거가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이 조금 강세라고 보겠지만, 근데 이제는 예전처럼 민주당이 모든 거를 거의 이렇게 다 당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저도 놀랐어요. 담양군수 이번에 보궐선거 열렸잖아요.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호남도 더불어민주당이랑 이 정당이 무조건 압승하지는 않는구나. 왜냐하면 거기를 보니까 거쪽에서 쭉 자라왔던 분이 담양군수가 되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진짜 눈높이가 높아졌구나.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민주당이 유리한 구조로 간 것 같은데, 이제는 내년 지방선거는 그렇게 쉬운 선거는 아니다. 아마 이건 제가 장담하는데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두 정당이 아마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구조가, 저는 이 전라북도 호남은 되게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대호 씨의 정치 평론이 내년에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일단 내년에는 좀 전북 정치에도 뭔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단 이렇게 좀 어떤 이런 정당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걸로 좀 예상한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좀 많이 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래 이제 정말 청년 항대호, 대호 씨가 생각하는 익산 그리고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이야기 나눈 것에 대한 소감이라든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시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익산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익산은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희망을 어떻게 기회를 바꾸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익산은 골든타임의 시간이고, 익산은 이 기회를 이제 누가 잡냐가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익산 시민들께서도 명확하게 잘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건 하나는 있어요. 익산 시민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단, 이거 하나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지금 지방선거 출마하신다는 분들 중에 당선 여부를 떠나서 내가 앞으로 익산에 그래도 쭉 더 있을 건지, 당선이 되면 익산이 있고 당선이 안 되면 익산이 떠나고, 그렇다면은 그게 과연 익산에 과연 애정이 있고 익산에 위해서 좀 봉사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맞는 건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지는, 누가 정말로 일할 사람인지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아실까 믿고, 아무튼 이제는 익산이 바뀌어야 될 그런 정말로 시기고 그런 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익산 시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로 알고, 아무튼 이제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무튼 다들 거의 더 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아무튼 우리 익산 시민들께서도 늘 희망을 가지시고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오늘 대호 씨가 이렇게 초대에 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정치 핵 인싸인데, 오늘 뭐 제가 이렇게 또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치에 대한 냉철한 상당히 좀 그런 비판과 또 뭐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같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고 다음에 우리 대호 씨 이야기는 좀 계속 듣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시고 하면 또 제가 같이 계속 이야기 나눠보는 좀 기회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학생이고 청년으로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생각도 뭔가 이미 너무 관성화된 어떤 그런 생각들 속에서 틀을 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다양한 필요한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영택 씨 이 인터뷰, 시민들의 상상으로 익산이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방향을 찾고 싶은 이런 취지에서 계속 이 한 분 한 분 초대해보고 또 제가 찾아가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 나눌 계획인데요.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뭐 이런 분을 찾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 누구나 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런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시키고 많이 좀 더 확산되도록 해서 우리 익산이 정말 더 많은 시민들의 어떤 상상과 의견이 모아져서 우리 도시가 전환되고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요. 방송을 보면서 나도 좀 나가서 이야기 같이 한번 하고 싶다. 아니면 나한테 좀 찾아와라. 아니면 저 사람 이야기 좀 들어보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 자천하셔도 좋고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릴까도 계속 좀 궁금하게 되는 그런 방송이 되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주신 대호 씨 정말 감사드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폭우는 없어도 좋았는데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큰 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 힘든 시기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여름 나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